안녕하세요. 12월 15일입니다. 지난밤에 뉴욕시 다시 셧다운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바이러스 상황도 지금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어제 14일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각각 확진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있죠.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공장이 셧다운 될 수 있을까? 만약 이게 정말로 셧다운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폭스 비즈니스 보도 문자 한번 보시면은 어제 다우지수가 초반에는 거의 300포인트 가량 상승세 보였죠. 그러다가 결국 막판에 밀려서 184포인트 하락 마감했는데 그 이유가 뉴욕시의 셧다운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 그래서 우선 사진부터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그 지난달 22일에 처음으로 확진자 나왔었죠. 그때 무선사업부 직원 1명이 확진이 됐는데 그 같은 층에서 이제 6명이 추가로 확진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잠잠했죠. 뉴스 차단된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21일 만에 다시 무선사업부 그 R5 건물에서 확진자 1명이 다시 나왔습니다. 동시에 어제 하이닉스에서도 그 이천 수팩센터에서 다시 나왔죠. 이거 원래 지난주 토요일 12일 날 1명 확진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분 그 밀접 접촉자 전부 그 검사해 보니까 추가로 6명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총 8명, 하이닉스 총 7명 확진자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다른 사진 하나 보시면은 하이닉스 중공의 그 충칭 공장에 파견 근무했던 직원이 11월 29일인가 그때 말경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그 검사했더니 핵산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걸 이제 중공 당국에 통보했더니 바로 충칭 공장 폐쇄했다는 거죠. 그때 완전히 많이 놀랐지 않습니까? 이거는 충칭 공장 내에는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폐쇄해버렸습니다. 공장 폐쇄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역하고 전수 검사했더니 다행히 추가로 그 양성자가 나오지 않아서 12월 초에 바로 이제 그 공장은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칭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확진자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셧다운 했다는 사실 일단은 주목을 하겠습니다. 한국은 확진자가 한 공장에서 무려 삼성은 8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한 명이 중요하잖아요. 하이닉스는 무려 7명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해당 건물이나 해당 층만 폐쇄하고 공장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셧다운 이야기도 안 하고요. 아주 태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방역에 소홀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한국에서 최고 수준 그 방역을 할 것이고 또 최상의 대비를 할 것이다. 이런 점은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추가로 확진자가 더 나온다면 어쩔 것인가입니다. 이 확진자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누가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렸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우한 바이러스 이거는 인간이 처음 겪는 그런 전염병이고 우리가 최상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해도 지금 전혀 통제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상상 이상으로 창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만약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추가로 더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이거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매우 가까이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인이 접촉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정리한 겁니다. 지난 2월부터요. 이거 제가 아마 한 100번 가량 말했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 매일 새벽에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지금 다시 한번 사용해 보는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인이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퍼지기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무 환경도 위 확산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점에서 회사건, 교회건, 학원이건, 식당이건, 나이트클럽이건 다룰 바가 전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런 거 차별 안 하잖아요. 예? 이 바이러스는 특히 이놈의 이번에 이 바이러스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자가 되어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주위에 바이러스 내뿜는 꿀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아무 증상 없는, 그래서 무증상 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환자가 바로 이 바이러스 기능적에서 보면 꿀뚝이라는 거, 바이러스 내뿜는 꿀뚝이라고요. 환자가 숨 쉴 때마다 바이러스 내뿜는다고요, 주위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이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15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지금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물론 방역 당국은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 회사 관계자들은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언제부터 누구한테 바이러스 꿀뚝으로 이걸 바이러스를 내뿜었는지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그 당사자들이 뭘 숨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막기 위해서 협조할 거로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그러나 아무리 협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삼성과 하이닉스 사업장 내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걱정의 출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물건을 만드는 일은 재택근무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반도체 만들 수 없잖아요. 예?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본질적으로 재택근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물건 만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기능은 반드시 설비가 있는 장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업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밀폐된 좁은 공간, 다수인 접촉, 이 확산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은 적어도 앞으로 15일가량은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 엄청 긴장해서 쳐다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놈의 바이러스는 기하급수로 확산되기 때문에요. 네? 이걸 고려한다면은 어제까지 15명이었으니까 조만간 수십 명씩 추가 확진자 나올 가능성 열어둬야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수백 명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한 공장 내에서. 예? 뭐 교회나 뭐 학원 같은데 뭐 이런 데서 한꺼번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확진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를 바가 뭐 똑같습니다. 예. 이거 다르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예. 그래서 수십 명씩 추가 확진자 나올 가능성 열어두고 최악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공장 폐쇄할까요? 아니면 폐쇄하지 않고 버틸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에서 삼성 특히 반도체 라인, 하이닉스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만약에 셧다운 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일시적인 최소한의 셧다운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로 부분적인. 아니면 나중에 완전히 그냥 통제 불능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더 큰 재앙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분적이라도 일부 라인이라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셧다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 반도체 가격은 폭등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 오를까요? 예?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예? 호재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마이크론이나
그 다음에 대만의 난야, 윈본도 이런 회사들 주가가 대응 호재가 되겠죠. 마치 우리가 대만에 지진 나면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들 주가가 상한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제 그 마이크론 주가 상대적으로 강세 보였는데 이거 반영된 건지 뭐 그런 생각도 버뜩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공에 허접한 그 열등 메모리 회사들 좋아하겠죠. 쌍수 들고 환영하겠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으면요 고정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 가격 상승 이런 그 일시적인 그 영향보다는 생산 차질로 납기 맞추지 못해서 클레임 당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 당할 가능성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걸 피하려면 계약서에 이미 미리 바이러스 면책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말이죠. 천재지변 면책 조항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죠. 계약할 때. 근데 이번 바이러스가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특별 면책 조항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셧다운 때문에 채무 불이행하면은 면책하거나 손해 제한한다. 이런 특약이 없다면 아주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당해야죠. 손해 봐야죠. 뭐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납기 못 맞추면.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제 계약할 때는 고정 계약은 늘상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갱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바이러스 면책 조항 반드시 넣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 직원들이 그 준비를 소홀히 해서 걸렸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걸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바이러스 상황은 지금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요. 앞으로 수개월 동안 더 악화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폭스뉴스 한번 보시면요. 이 쿠오모라는 이 뉴욕주 지사 지금 그 며칠 전에 설사 이번 그 바이러스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뉴욕 그 주 대폭적인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이카노미스트들이 이구동성으로 여러 명 따라 주로 이제 저쪽 계통이겠죠. 민주당 패거리들이겠죠. 걔들이 이제 뭐 바이든이 백악관 갈 것 같으니까 쿠오모한테 빨리 세금 올려라고 이렇게 지금 그 충동질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이고요. 이보다 더 쇼킹한 뉴스가 뉴욕 시장이 조만간 뉴욕 다시 셧다운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장악한 주나 어떤 그 도시를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셧다운 될 가능성 지금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한 충격이겠죠. 지금 백신 공급은 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제일 먼저 맞은 분이 그 여성 의료인이었죠.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의료인들부터 맞아야겠죠.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신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검사해도 확진자 없다는 점이 확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감소하는 모습이 도대체 뭡니까? 가령 사진 하나 보십시오. 브라질 사진 보십시오. 브라질 초반에는 미국 못지않게 미국하고 나란히 그냥 하늘로 치솟아 오르다가 지금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이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거 확인되려면은 적어도 수개월 관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백신 부작용도 전혀 없어야 되고요. 변종 바이러스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언제 브라질처럼 될까요? 모릅니다,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적어도 수개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 한번 보십시오. 백신 가장 먼저 상용화한다고 지랄질을 엄청 했는데 여전히 지금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기타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 보면은 지난 3월이나 4월하고는 차원이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추가 부양안이라는 거 이거 이미 이 시비가 대략 한 6천억 불 정도 돈 더 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유럽 주가 비실비실거리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그 약효가 없습니다. 미국은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당이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어제도 뉴스 보면 트럼프가 당장 추가 부양안 합의하자고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지만 이제 트럼프 말은 말발이 거의 없죠. 막장 분위기니까, 끝나가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 말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사진 하나 보시면 말이죠. 미국의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 그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9,080억 불 정도라도 빨리 합의하자. 이게 9,080억 불이 뭐냐 하면은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머누신, 지금 재무장관 아닙니까? 이 머누신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요거를 펠로시가 노 해버렸다는 겁니다. 펠로시 입장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민주당 안과 공화당 안에 금액도 차이가 크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합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느냐? 이거 결정하는 게 바로 그 조지아주 결선 투표 2석 걸려 있지 않습니까? 런오프 2석. 2석 다 민주당이 가져가면은 그러면은 동석이 돼서 그 상원 의장을 부통령 그 결정권이 있으니까 이제는 상원 하원 둘 다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법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펠로시는 그때 되면은 저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마 그거 염두에 두고 합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몇 명이 나서서 요 9,080억 불이라도 빨리 합의하자. 가능하면 크리스마스 전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번 추가 부양안 합의되고 집행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주가 비실거리고 있잖아요. 미국 주가도 비실거리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거 올릴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난 3월하고는요, 상황이 지금 정반대입니다. 3월 당시에는요, 온 세상이 일시에 셧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일시적으로 1,400까지 밀렸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 금리 그냥 막 한꺼번에 그냥 막 75bp까지 팍팍 두 번 내리고 예? 그렇죠? 돈을 무제한으로 천문학적으로 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 시장에서는 결국 시간 지나면 바이러스 얘기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한 것이요. 그 때문에 이제 주가를 밀어 올렸는데 나스닥이나 한국이나 대만, 일본 이거는 올라도 지금 너무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거 뭐 회복이라고 할 수 없죠. 지금은 회복 상태는 아니죠. 회복이 아니라 사상 최고 호황에 버금가는 주가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가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또 다른 나라 특히 유럽 주가 보면은 반도 회복 안 된 곳이 대부분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경제 상태가 현재 나스닥이나 한국이나 대만, 일본 그 주가 수준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괴리가 있습니다. 즉 버블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이러스 상태는 3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화되었고요.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백신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돈 풀어봤자 여기서 뭐 어떻게 주가를 더 올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글로벌, 이 똑똑한 선수들이 이익 실현하고 탈출할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걸 오히려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바이러스 확진 사태도 그렇고 8명, 7명 절대 적은 숫자 아니고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크리스마스까지는 롱 포지션 추가로 진입하는 거 이건 매우 위험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익 나는 종목 있으면 일단 던져버리고 이익 실현하고 현금 들고 관망하는 것이 현명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